안녕하십니까, 김유익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의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이어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 중요한 것, 잘 출제되는 것 이런 걸 추려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생략합니다. 문제 3번부터 42쪽 문제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개정과목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그랬어요. 자, 벌써 유동성 장기부채가 앞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나왔습니다. 자, 사채는 뭐예요? 사채는 장기부채입니다. 자, 부채는 장기부채와 단기부채 나누는데 단기부채를 유동부채라 그러고요. 장기부채를 비유동부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1년 기준입니다. 이거. 예.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뭘로 나눈다? 1년 기준으로 나눈다. 유동성이 아니고 1년 기준으로. 이 안에서 이제 유동성에 따라서 먼저 배열한다. 이것이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자, 유동부채가 있어요. 자, 유동부채 들어가는 것이 이제 뭐가냐, 쭉 나왔는데, 책에 보니까 여기 대표적인 게 사채일 사채, 장기 차입금, 또 뭐가 있어요? 하나 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혹시 세법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기업의 기준 바뀌기 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그러다가 이제 국제계획 기준이 나오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용어를 고쳤죠. 일반 회계 기준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유동부채는 어떤 것이냐? 여러 부채인데 우리가 매입채무를 배우셨죠. 매입채무 아까 설명했으니까. 매입채무가 있고요. 이제 기타 채무가 있고요. 또 기타 채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끄트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어요. 이것은 유동부채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기부채에 속하는 거다. 장기부채라 해서 비유동부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장기부채도 아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이렇게 벌써 나오잖아요. 또 나옵니다. 심심하면. 4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4번. 자, 그래서 이건 3번의 답은 4번. 4번의 답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음과 같은 매출채권 계정을 사용하나 그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뭘 사용한다? 답은 2번. 자, 4번에 2번 뭘 사용한다? 미수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5번 보시죠.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업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맞습니다. 매출채권은. 그런데 제품을 2번 보시죠. 제품을 매출한 후 제품이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값을 깎아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안 하고 매출 애누리라 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뭘 한다? 매출 애누리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맞고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매출 환입은 제품의 총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네 번째 4번 매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나올 때 분계 문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4쪽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사채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사채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유동부채죠. 답은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는 기분으로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유동부채의 개정과목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왜 틀리냐 하면 나머지 딱 4번이 정답입니다. 유동부채의 개정과목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동부채를 지금 얘기합니다. 미지급금은 4번 틀렸습니다. 미지급금은 뭐라고 나왔냐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를 말한다. 아니죠. 이건 뭐냐면은 일반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일반 상거래라는 것은 뭐예요? 상품이나 제품 등의 거래를 우리는 일반적 상거래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4번입니다. 요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지급 말고 또 뭐가 있느냐고 우리 적어보실래요, 한번? 이거 또 문장, 제가 여러분이 긴 문장을 잘 풀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장을 자꾸 요런 것은 있잖아요. 저도 출제위원을 7년 했잖아요. 전산회계 출제위원 7년 했는데, 이거 만들다 보면, 창작을 한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고서 기출문제에서 좀 이렇게 따와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12번 같은 문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문제를 이렇게 돌려서 바꿔치기 해요. 이 다음에 이제 이 4번 미지급금을 뭐라고 할까요? 미지급 반대는 뭐예요? 미지급은 미수금인데 이제 미지급금이 아까 부채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선수금, 그 밖에도 이제 선수금, 미지급금도 있고요. 요렇게 해당되는 게 이 거래소 아닌 거래죠. 상품, 제품 등이 아닌 거래.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 거래. 요것이. 그럼 미지급금 계정이 있고 또는 부채, 선수금, 부채 계정이니까 선수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요런 것들을 요 세 개가 대표적인 겁니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은 요건 이번에 이렇게 냈잖아요. 요거 나왔다 그러면 요거 냈으니까 다음에는 요런 걸 낸다든가 이렇게 내면은 문제를 응용되는 겁니다. 같은 문제도 이제 고려하면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아도요. 자, 이제 13번을 보시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은행과 약정에 의해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대변에 기입해야 할 개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 어떨까요? 당좌 예금을 잔액을 초과했으니까 자, 우리가 뭘로 할까요? 은행의 약정에서 수표를 발행했는데 뭘 사오고? 상품을 사왔다. 좋아요. 자, 상품 10만 원을 사오고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근데 은행 잔고를 초월해서 했다. 그런데 은행 잔고가 얼마 있어요? 5만 원밖에 없어요. 아니요. 8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럼 2만 원을 초과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당좌 차월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걸 구차하면은 그냥 이것을 나중에 전산회계 밑에다가 뭘로 하냐면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그 차입금 이렇게 썼으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적요란에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단기 차입금의 내역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결산할 때 결산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회계 담당자가 경비 담당자가 결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이제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게 되죠.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이사님들 앞에서 이 단기 차입금의 내용이 뭡니까? 물으면 안 되죠. 노트북을 딱 켜놓고 샥 올리면은 당좌 차월이 얼마 있고 또
기타 나머지 금액이 얼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똑똑한 거죠. 요새는 노트북이 있으니까 뭐 메모지 공책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후졌죠. 노트북 그냥 또는 뭐 태블릿 PC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좋은 이렇게 그래서 당좌차월 그래서 이건 재무제표를 그렇게 표시한다. 뭐죠? 재무상태표에는 당기 차입금으로 표시한다. 당좌차월을 당기 차입금으로 한다. 분계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누가 분계 뭐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상당히 실무를 안 해보니까 잘 모르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 자, 14번. 가수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4번.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자, 가수금 계정,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나 거래 금액, 거래처 거래 금액, 계정 과목, 그걸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수금 계정을 처리한다. 계정 과목, 특히 계정 과목이 없을 때 말합니다. 그런데 거래 금액은 알죠. 거래 금액을 모르면 가수금을 쓸 수가 없죠. 이 문제는 조금 너무 오버한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오버했을 때 금액을 모르고 쓸 수 있습니까? 참 웃기는 거죠. 이 문제는 여러분 이런 예리한 눈도 있어야 돼요. 2번 이 계정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3번이 왜 틀렸나요?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 거래처나 거래 금액, 계정 과목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금이 입금되면 우선 가수금, 예, 여러분 알 수 없는 거하고 불분명한 건 다릅니다. 막 짬뽕 됐어요. 막 돈이 막 그냥 한꺼번에 막 뭔지 이렇게 합쳐서 막 입금돼 버릴 때 실제 그렇게 수금하다 보면 뭐 외상값 받는 수 있고 뭐 계약금 받는 것도 있고요. 뭐 별 돈이 다 섞여 버렸어요. 그러고 입금시켰어요. 그럴 때 분명하게 가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불분명이란 말을 써야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틀린 표현, 정확한 표현 아니니까. 그랬을 때 우선 가수금 계정을 한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차변이 아니고 뭐이다? 대변에 쓴다는 거죠. 자, 분계 한번 보실까요? 첫째, 그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뭔지 모르지만 가수금 10만 원, 100만 원 좋아요. 막. 자, 이거 가수금은 어디다 쓴다? 대변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5번. 평가성 중단금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16번. 부채성 중단금이 아닌 것은, 이 문제 이제 15, 16번은 연계성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옛날에 잘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15, 16번 밑에다가 설명드리죠. 자, 충당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충당금은 부족하니까 충당한다, 메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충당금을 메꾼다니까는 일단 모든 건 부채로 처리한다는 거죠. 특징이. 그럼 이 충당금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평가성 충당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성 충당금, 이렇게 나눕니다. 자, 평가성 충당금은요, 대표적인 것만 쓸게요.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기타 대손, 죄송합니다. 대손 충당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알면 됩니다. 1급에서는. 하나 더 들어보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충당금이 있는데, 이건 뭐 여기 나오질 않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충당금. 이 두 개만 기억하십시오. 자, 부채성 충당금은요, 이건 굉장히 많은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수선 충당부채, 수선 충당부채. 그 다음 내가 적어왔어요. 판매보증 충당부채. 하도 많아서. 판매보증 충당부채. 그 다음에 공사 충당부채. 마일리지 충당부채. 여러분 마일리지 알죠? 이거 중요해요. 실무에서. 마일리지. 엄청 마일리지가 많아가지고 기업들이 마일리지 충당부채를 설정해,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돼요. 이 마일리지 충당부채 안 하면은 세금이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차변에 그 마일리지만큼을 캐시백을 해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충당부채 꼭 설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마일리지는 매출액의 5%면 5%는 너무 많죠. 보통 한 1%, 2% 정도 설정하는데 1%라면 1%를 설정해 주면 돼. 그만큼 금액을 매출액에 대해서. 예. 마일리지 매출액이 1%다. 뭐 0.1%다. 0.1%. 요새는 옛날에는 마일리지를 많이 줘도 이제는 마일리지가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마일리지 충당부채. 끝으로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품 보증 충당부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채성 충당금이다. 자, 시험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제? 15번의 답은 뭐예요? 평가성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이죠. 그럼 1번이네. 3번. 죄송. 3번. 16번. 부채성 충당금이 아닌 것은 4번 대손 충당금. 이런 거. 자, 15번, 16번은 같은 문제라서 한번 설명드리고 문제를 그냥 풀어봤습니다. 다음 47쪽을 보겠습니다. 47쪽 18번. 다음 중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는 기타 대손 충당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의 대손 삼각비에 해당되는 것에 기타 대손 충당금을 설정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2번 미수금입니다. 미수금하고 다 한번 써볼까요? 미수금. 아까 여기 썼는데. 여기 있네요. 반대만. 자, 미수금 반대는, 자, 미수금이 있고요. 미수금, 미지급금 반대가 미수금이니까 선급금도 있고요. 선수금 반대. 단기 차입금 반대는 단기 대여금. 이 세 개 기억합시다. 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을 했어요. 자, 공장, 내가 이런 계산 문제나 네모진 건 잘 풀어드리는데, 공장 사무실에 사용하는 컴퓨터 10대, 50만 원짜리 10대면은 500만 원이 되네요. 대금 중 50원 타임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에 뭘 사왔어요? 컴퓨터니까 비품이죠. 대변에 반은 50%니까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 현금, 나머지는 미지급금입니다. 자, 나타나지 않는 계정값은 보기를 좀 보시죠. 외상매입금이 없네요. 그죠? 이런 분계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뭐냐면은 수표를 발행했을 때, 이렇게 수표를 발행했을 때, 타회사 발행했냐, 우리 자회사 발행했냐, 타회사에서 발행한 것은 당좌예금으로 계정과목을 처리하면 되고요. 자기가, 현금이군요. 실수. 바꿨었네요. 자, 다른 회사, 타회사 것은 현금으로 계정으로 처리하고요. 자기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하나에 꼭 알아둡시다. 자, 20번.
다음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자기압수표를 받다. 자,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어요. 자기압수표, 타인 발행 자기압수표를 받았어요. 옳은 것은 차변에 현금이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현금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분기하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책에 외상 매출금은 나중에 뭘로 한다? 재무상태표에 쓸 때는 뭘로 한다? 매출 채권으로 한다. 그래서 매출 채권 써도 되고요. 분기할 때 외상 매출금도 맞고 둘 다 맞습니다. 보기가 있으니까 매출 채권에 쓰면 매출 채권을 써도 돼요.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21번 분계 문제는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쉬운 거든. 우산상점에서 양산상점에 상품 32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계약금 우산상점의 입장에서 분계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어느 입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입장을 해야 돼요. 그럼 우산상점이 양산상점에 우산이 양산한테 보냈으니까 계약금은 첫째 선급금으로 하면 됩니다. 선급금 전체 금액이 아니고 계약금만 분기한 겁니다. 선급금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10만 원. 여러분 전체 금액인데 상품으로 32만 원을 분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아직 물건도 안 가고 계약금만 받은 거예요. 선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3번 선급금. 자, 22번. 22번. 취득원가 10만 원. 쏘리.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 300만 원인 건물이 불타서 화재로 소실돼서 불타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다. 옳은 분계는 그랬어요. 자, 건물이 불탔습니다. 대변에 건물 1000만 원짜리 건물이 탔어요. 차변에 어떻게 될까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300만 원. 그러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이렇게 쓰고요. 차변에 또 하나 차액이 나오죠. 차액이 얼마 나와요? 700만 원. 이것은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험회사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700만 원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700만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기다려봤다가 이제 나오는 거 보고 분기하면 되겠죠. 그 사이에 임시계정, 미결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자 들어가면은 아직이니까 미결산은 전부 미자는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 임시로 이런 것은요. 임시로 계정은 재무제표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시계정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시계정은 재무상태표 표시나 손익계산서 이런 데는 절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계산 문제가 있어서 좀 지우고 계속하겠습니다. (23번) 유동자산의 합계금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여러분 현금이 얼마 있어요? 15만 원? 네, 15만 원. 자, 더해 볼까요? 현금 15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18만 원. 이거 유동자산이죠. 그 다음 매입채무는 여러분들 부채니까 빼고 장기금융상품은
비유동자산이니까 빼고, 선급비용, 여러분 선급비용 23만 원. 자, 넣고, 매출채권이 있어요. 외상매출 받으러 음이라고 그랬죠. 51만 원.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빼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니까 빼고. 자, 이걸 다 합치니까는 답은 뭐예요? 2번이 되겠죠. 2번. 얼마? 107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냐 그랬어요.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합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유동부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외상매입금 있죠. 5만 원. 이거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입니다. 5만 원 플러스. 그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예요. 그런데 100만 원 중에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동부채라 그랬죠. 그러니까 20만 원만 여기서 플러스 시키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20만 원. 단기차입금 20만 원. 그 다음 미지급 비용 7만 원. 그 다음 하나 더 선수금 9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 퇴직급여 중당부채는 뭐예요? 비유동부채죠? 지워버렸군.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빼고요. 이걸 더했더니 얼마냐? 61만 원. 이렇게 나와요. 답은 4번. 자, 계산 문제 다 풀겠습니다. 25번.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의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첫째,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은 여기 잘 보시면 밑에 보기를 좀 읽어보시면 해야 돼요. 매입채무,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매입채무는 뭐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위에 읽는 것보다 밑에서 보면서 거꾸로 읽어가는 게 좋겠어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입금 5천만 원하고 지급보험 1천만 원, 모두 6천만 원. 맞죠? 그래서 외상매입 지급보험 1천만 원, 1번은 지급보험 1천만 원, 외상매입금 5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건 1번은 맞고요. 6천만 원. 2번 보겠습니다. 이거 현금성 자산은 뭐예요? 현금성 자산은 어떤 것이 들어가요? 타인 발행 수표 2,500만 원. 2,500만 원. 플러스. 자, 외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편한 증서가 하나 있군요. 아, 우편한 증서는 현금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그럼 합쳐서 3천만 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천만 원이다. 자, 3번 매출채권을 보시겠습니다. 3번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뭐가 있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이 되겠습니다. 자, 받으러음이 1,000만 원이 있고요. 1,000만 원. 외상매출금이 5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이네요. 자, 4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합쳐서 5천만 원.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4번은 당좌자산이 있네요. 당좌자산. 자, 당좌자산은 뭘 당좌자산이라 그래요? 자, 매출채권 5천만 원이 당좌자산이죠. 자, 매출채권 합치고 뭘 또 있을까요? 매출 5천만 원에다가 타인 발행 당좌 수표하고 우편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천만 원 있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 두 개가 있군요. 당좌 자산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개를 합치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건 앞에서 나온 대로 매출채권 5천만 원. 그러면 여기 3천만 원. 모두 8천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26번은 좀 어려운 문제죠. 네.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걸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6번을 푸실 때 이런 문제를 걸리면은 다른 문제를 풀거나 시간이 있을 때 풀어야 돼요. 시간 부족하면은 다른 문제, 쉬운 문제를 못 푸니까 이런 문제는 넘어갔다가 나중에 풀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문제냐면은 매출 원가가 있어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우린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매출 총이익률은 상품 매출액이죠. 상품 매출이니까 첫째, 지금 26번입니다. 26번. 자,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풀이를 좀 보시면서 보십시오. 기죽의 상품 매출 150만 원에 몇 퍼센트가 총이익률이냐 그랬더니 30%랍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어떻게 나오냐면 매출 원가는 총 매출액에 이익을 가산해서 상품 매출이 1,500원인데 사실은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수학 성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매출 원가를 X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1 플러스 0.3을 한 거예요. 이 X에다가 1로 보고 100으로 보고 이걸 30% 이익을 붙여서 그래서 뭘 구한다? 매출액을 구한다. 매출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걸 빼주면 0.7이 되는데 X는 얼마가 나오냐면 105만 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05만 원에다가 1.3을 곱해주면은 15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355, 150만 원.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매출원가가 150만 원 나왔어. 105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제곱,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이제 T계정을 쓰면은 상당히 편해요. 여러분, T계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색깔 달리해서. 자, 우리 상품을 보고서. 자, 상품인데 상품을 뭐라 그래요? 기초재고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50만 원이었어요. 자, 기초재고 50만 원. 이제 이건 왜 이걸 푸냐면요. 좀 복잡한 게 아까 기초상품 재고 기초라고 할게요. 기초상품 재고액 5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얼마라고요? 105만 원. 지금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것이 105만 원.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그냥 줄여서 기말이라고 쓰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60만 원 그랬어요. 60만 원. 여러분들 뭘 기억하세요? 지금 합계 금액을 내보면요. 이 합계 금액이 165만 원이잖아요. 여기도 165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럼 50만 원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105만 원이 아니죠. 115만 원이 나오죠. 그죠? 50만 원 빼니까 115만 원. 여기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매입액입니다. 자, 이 전부 외상 매입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기중의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총 외상 매입금 중에서 이게 외상 매입입니다. 외상 매입. 그러니까 상품 매입인데요. 외상으로 매입한 겁니다. 상품 매입입니다. 상품을 외상 매입한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번에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옆으로 좀 빗나가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기초 외상 매입금이 있고요. 이제 외상 매입금을 보면은 자, 외상 매입금. 이 계정을 T 계정을 좀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이걸 T 계정은 이제 기초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하는데 좀 이거 바로 설명 들어간 것은 그 T 계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급이기 때문에 2급을 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외상 매입금은 기초 외상 매입금, 기초 줄여서 그냥 기초 외상 매입금. 얼마예요? 기초 외상 매입금이 40만 원이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시험 문제 4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기중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기중 외상 매입. 우선 지금 뭘 하냐면 기말 외상 매입금 잔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기말 외상. 기말 외상. 이건 기초 외상은 여기 써놓고요. 기말 외상 매입금이 얼마냐. 요걸 지금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기초 외상 매입금이죠. 그 다음에 기중 외상 매입금 지급했어요. 이제 기중 외상 매입금 지급. 기중 외상 매입금 지급. 얼마 지급했냐고요? 기중이 책에 120만 원 지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기초 외상 매입금에서 기중 외상 매입, 기중 외상이죠. 여기 기중 잠깐요. 기초 외상 매입금, 기초 외상 매입금에서 기중 외상 매입금, 기중 외상 매입금, 기중 외상 매입, 기중 외상 매입. 그냥 외상 매입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중 외상 매입 줄여서 쓸게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115만 원, 여기 있던 115만 원 요걸 쓰고요. 그러면 요게 잠깐 보십시오. 155만 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중 외상 매입금 지급한 것이 기중 지급한 금액이 요걸 이제 매입해 가지고 지급했으니까 줄어들어 이제 120만 원 지급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있던 기초 금액하고 기중의 외상 매입금 발생한 금액을 합쳐 가지고 지급한 금액 120만 원 빼버린 거죠. 그럼 얼마 나오는가요? 여기에 아마 35만 원 나오는 걸로 기록됩니다. 35만 원. 물론 155만 원이 되고요. 이 거래는 여기 왜 이렇게 했냐면요. 부채잖아요. 이게 부채. 요건 자산이잖아요. 자산. 자산은 이렇게 기초가 차변에 나오고 부채는 대변 나오죠. 내가 노래를 여기서는 안 부릅니다. 시간 관계상.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그 노래를 지겹게 불렀어요. 노래가 너무 지겹다고 그런지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는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려고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바쁘고 이렇게 빨랑빨랑 하고 싶은 학생들이 계셔서 그런 또 분들한테는 한 바퀴서 다시 또 강의를 업그레이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해서 3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3번 3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복잡은 좀 하실 거지만 그 풀이 보시면 계산 문제는 좀 복잡해요. 그래도 이것을 여러분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이 특이점을 이렇게 자꾸 연습해 보시면 이게 좋거든요. 정확하고.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문제 풀고 이 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는 계산 문제를 지겨워하면 안 되겠죠. 참 천천히 풀으세요. 빨리 풀려고 하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27번. 다음 결산 시 이것도 좀 생각을 한 문제입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는 뒤에 놨어요. 제가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결산 전 대손충당금 옳지 않는 것은 그랬군요.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 원. 죄송. 만원. 결산 전 대손충당금은 만원. 자, 결산 전 대손충당금 대충 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1%라면 10만 원이 아마 전체 매출채권이 아마 10만 원이 됐네요. 아직 100만 원. 100만 원의 1%니까 이것은 1%를 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냐 그랬으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만약에 이 만 원이라 그러면은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 여기서 이제 9만 원 환입시켜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1번부터 볼까요? 이 4번이 이제 틀린 답인데 이거 대손상각비 1,000원 이렇게 써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대손충당금 환입이 9,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하게 막 이렇게 했어요. 회계 처리를 전체 안 해놓고 일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1번은 뭐냐면 대손충당금이 넘쳤어요.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 10만 원인데 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만 원인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만 원인다면 대손 매출채권은 얼마일까요? 사실 이거의 매출채권은 1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문제로 보면 1%를 대손율을 했거든요. 100만 원 1%가 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만 원만 설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 시험 문제를 보니까 대손충당금 환이 9,000원이에요. 그러면 대손 매출채권의 잔액이 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잔액이 이제 1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매출액 100만 원이라면은 1%를 곱하면 1%를 설정했다면 1%는 만 원입니다. 만 원이니까 그런데 잔액이 얼마 있냐고 했더니 슬쩍 보십시오. 10만 원이 있답니다. 10만 원. 아주 문제가 난해하게 좀 써놨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매출채권이 100만 원이 있는데 1%를 곱했더니 대손충당금이 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잔액이 있어요. 그럼 은행이 얼마를 9만 원이 이제 남아버렸어요. 그러면 차변에 1번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무슨 여긴 지금 뭐죠? 매출채권이라고 그랬나요?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자, 매출채권 너무 많이 설정했어요. 충당금을. 그럼 얼마를 설정했나요? 빼보세요. 10만원에서 원래는 만 원만 설정했고 9만 원을 더 많이 설정했죠. 그러면
이 문제는 10만 원 마이너스 만 원 하니까 9만 원이 더 많이 설정됐거든요.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이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매출채권 잔액이 10만 원인데 만 원 설정했으니까 9만 원.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매출채권 잔액이 100만 원이 아니고 책에 보니까 10만 원이 있었네요. 2번 문제를 쟀네요.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여기다 1%를 하면은 만 원이 되죠. 1,000원. 1% 하면은 실제적으로 1% 하니까 1,000원만 설정되면 돼요. 네, 좀 문제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문제를 오해를 했어요. 매출채권 잔액이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이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는 여기 1번입니다. 1번 문제에서는 매출채권 잔액이 10만 원인데 1%였기 때문에 1,000원만 설정되면 되는데 충당금이 잔액이 얼마예요? 만 원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계처리 일부라 그랬으니까 이걸 분계 1번 분계를 하면은 이 만 원에서 사실은 1,000원을 빼고 나면 9,000원을 추가 설정 환입시켜야 됩니다. 추가 설정이 아니고 이제 너무 넘쳤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만 원 설정이 너무 많이 설정해 놨잖아요.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이. 사실은 얼마래요? 1,000원만 설정하면 돼요. 그랬더니 9,000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대손 충당금 환입 9,000원. 차변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이렇게 없어져요. 9,000원.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분계가 대변에, 그래서 대라 그랬으니까 대변에 9,000원 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좀 어렵죠. 나도 좀 이 문제를 지난번에 풀어봤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안 하면 또 이렇게 잊어먹어요. 이 문제가 조금 난해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순서도 그렇고요. 시간을 좀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게. 자,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저도 맨날 푸는데도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자, 결손 전 대손 충당금이 여기는 이번에도 결산 전 발음이 안 좋네.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이 이번에 만 원 그랬어요. 그 다음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냐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냐 했더니 100만 원 그랬습니다. 100만 원. 아까 지금 문제. 그럼 이거 1% 하면 얼마예요? 실제적으로 10만 원, 만 원이네요. 그죠? 자, 1% 만 원이죠. 100만 원 1%는 만 원. 그러면 자,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만 원 빼버리면 0이 되죠. 따라서 0이 되니까 분계가 없습니다. 분계가 필요 없음입니다. 자, 분계가 없음이에요. 분계가 회계처리 없음, 분계 없음. 분계 안 됩니다. 0인 0을 분계할 수 없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예요? 다 만 원이니까 만 원 픽스 해놨군요. 자, 매출채권은 얼마예요? 매출채권은 110만 원 그랬어요. 110만 원. 그러면 이걸 곱해볼까요? 1%. 그 대손율은 1%라 그랬어요. 그럼 뭐 얼마가 될까요? 1% 하면 10만 1,000원이 되네요. 그죠? 잘 계산해야 됩니다. 암산도 잘못하면 틀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10만 원에서 11,000원을 빼요. 추가로 더 설정할 것이 부족한 금액만큼 부족하죠. 얼마가 1,000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1,000원만큼을 차변에 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0원.
그리고 이제 이게 매출채권, 대변은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1,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분개는 뭐이다? 이거 정답이고, 2번은 분개 회계 처리 없으면 정답이고, 3번은 차변 이렇게 썼어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0원. 이게 맞아요. 이제 4번이 왜 틀리냐? 틀린 걸 이제 찾아내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자, 이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눈으로는 보고 풀면 이제 되지만 이 어려운 문제네요. 상당히 1급에서는 어려운 문제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하나씩 다 체크해 봐야니까. 4번 결산전이 얼마요? 결산전 대손 충당금이 10,000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은 얼마 있어요? 매출채권 얼마 있어요? 110만 원 있어요. 자, 요 매출채권 110만 원에 대해서 1%라 그랬어요. 1%를 곱해주면은 얼마가 나온다? 여기 나온 대로 1,100원이 나오죠. 1,100원. 자, 이것도 분개가 똑같네요. 그러면 10,000원에서 1,100원을 빼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0원. 아니, 추가 설정된 거예요. 100원. 그러니까 1,000원. 여기서 죄송합니다. 11,000원. 예, 뭐 1,100원이 아니네. 계산을 꼭 암산을 틀려. 그러면 1,000원. 요것도 아예 밑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것도 대손상각비예요. 대손상각비 1,000원. 1,000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1,000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여기다가 지금 매출채권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매출채권이잖아요. 매출채권인데 뭐라 그랬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아까 수업했죠? 앞 시간에서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다? 선급금, 또 뭐가 있다? 미수금, 또 뭐가 있다? 단기, 대여금이 있다 그랬죠? 이 세 가지. 요것에 1%를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매상매출금 받으러음에 대해서 매출채권에 했으니까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7번의 답은 4번이 틀려버렸어요. 4번. 네, 기억하십시오. 자, 26번, 27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는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4, 제4장 재고자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고자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을 알면은 회계의 반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계의 50%를 근접하기 위해서는 상품 계정이 엄청 중요하고 또 실기시험은 거의 다 상품 계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상품 계정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